한 몇 달을 소득을 기존만큼 못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꽤 큰 베팅을 하시는 거죠. 일단 동거는 아니에요. 우리 의뢰인들 동거하다가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동거로는 알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동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동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장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두 명 다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그럼 서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걸로는 이 사람이 어떤지, 결혼하고 나서 어떨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부부가 이제 위기가 있어도 잘 극복하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쌍방 노력하는 자세, 이런 걸 가진 커플들이 오랜 기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은 좀 꼬인 데가 없어요.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합니다. 화를 낼 타이밍에도 서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을 만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도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또 좋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부부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려는 부모님의 도움,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배워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초적인 본질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관계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나마 이제 다른 케이스보다는 좀 더 쉽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예로는 뭐 집에 놀러 갔는데 시댁이 될 집에 놀러 갔다. 그런데 밥상을 차리고 하는 일을 시어머니 혼자서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분위기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설거지는 아버님이 하시더라. 시어머니는 오히려 옆에서 놀고 수다만 막 떨고 계시더라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서로 에너지를 막 주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집의 분위기가 있고, 딱딱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날선 대화들 오가고 그 안에서 눈치 봐야 되고 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집에 가거나 아니 부모님을 자주 뵈거나 하는 방법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건 꽤 큰 베팅을 하시는 거죠. 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복제품이다 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반응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별 생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미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별 반응도 없다 라고 하면은 그 분위기를 수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어떠신지를 한번 열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두 번째, 제가 배우자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경청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듣는 거 말고 진지하게 내 생각이 상대가 하는 생각과 같든 다르든 간에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는 자세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나면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네 말 다 들었잖아, 근데 너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리 있는 생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기존에 이렇게 생각해봤지만 한번 나도 너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볼게. 혹은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그렇게 있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틀린 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사고도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고가 확장될 가능성도 높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부부라는 건 완전 서로 다르게 성장한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정 안에는 또 새로운 상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한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룰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조화를 이뤄가면서 중간에 우리 가정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분쟁 없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수용을 해가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면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어떤 케이스 중에서 한쪽은 공무원이고 한쪽은 사업하는 분의 이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이신 분은 부모님도 공무원이었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죠? 안정적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죠? 근데 이분은 6시에 퇴근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집에 있고 부모님 모두가 양육에 그다음부터는 올인을 하는 그런 생활만 봐왔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옳고 그게 도덕적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 늦게 야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녀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되고 하는 거를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였었던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지만 많은 돈을 벌어오니까 그걸 참고 있다가 이제 한쪽에서 갑자기 이제 경기가 조금 삐끗하면서 한 몇 달을 소득을 기존만큼 못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 결국은 경청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불화를 쌓아오다가 어느 순간 뭔가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하려고 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꼬투리 잡혀서 공격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한번 수용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경청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연애 때는 다들 많이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른 채로 대면대면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은 그런데 내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 같이 안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장기로 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도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부 생활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애정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부부끼리 애정 표현을 하면 누구랑 누가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가 이렇게 온 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부끼리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애정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최선을 다해서 애정 표현 하셔야 됩니다. 그 애정 표현을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퇴근을 한다 라고 하면은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퇴근을 하는 시점에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거. 저는 그거 엄청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아내가 어린 아이랑 놀아주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뭐 평생 우리 아내가 되게 깔끔한데 그날은 아예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말없이 이제 집을 치우고 나도 야근하고 왔지만 나도 너무 피곤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어른애 본다고 너무 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없이 집안 싹 정리를 하고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쪽지 하나 쓰고 가는 거 이런 거 저는 엄청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경력도 단절되고 애 키우느라 이게 뭔가 싶고 난 맨날 체력이 바닥이고 난 너무 힘들었는데 내 남편이 쪽지를 이렇게 써놓고 갔구나. 뿌듯하다 따뜻하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또 카톡을 보내겠죠. 남편 왜 어저께 와서 나 안 깨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선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잘한 점을 칭찬해주고 그게 다 애정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거조차 안 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와가지고 왜 이것도 안 하니 저것도 안 하니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불만만 제기하고 그런 가정들이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 체력이 너무 바닥이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를 바꿔볼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정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결혼하기 좋은 사람, 평생 부부관계 행복하게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